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3월 5주차 K-스타트업 사업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굵직한 게 이번 주에 다 끝나가가지고 거의 폭풍처럼 지나갔잖아요. 지금 채널 M&L도 간만에 좀 평화로운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뭐 일단 이번 주는 좀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뭐 특이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짚어드릴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동안 올라왔던 것들 중에 요번에 조금 예외적으로 이제 각종 지자체 지원 사업들 요런 것들 조금 짚어드리고 입주기업 모집들 몇 개 올라온 거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들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뭐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렸던 강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이 지원 사업, 이거 사실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하고 컨소시엄에 좀 되게 좋은 사업 될 수 있거든요. 요거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일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 기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비대면 서비스 뭐 격리나라나 뭐 이런 거 이제 해주는 건데 한 18일 정도 남아 있는데, 뭐 분명히 이제 잘 쓰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뭐 교육도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효용성이 이렇게 높진 않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도전 K 스타트업 학생 창업 뉴마케팅 300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82일 남았으니까 조금 넉넉한 상황인데 그래도 대학생 창업자들은 좀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 식품 창업 성장 지원 사업 예비 창업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끝나니까 한번 준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 오늘은 정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이 지자체 지원 사업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거 조금 몇 개 짚어드릴 건데, 이게 수재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남이다 그럼 성남에서만 하는 거고,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 소재 한정, 뭐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 한정 이런 식이라서 사실은 뭐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도 실제로는 이제 지원 자금 자체도 좀 적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그걸 떠나서 프로그램이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제한이라는 건 되게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예비 창업자들 여기에다 지원하면은 보통 여기에서 창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뭐 예창패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조금 이게 막 제약사항 같은 것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추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런 거 있다 정도만 한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창업지원 사업 공고 이제 첫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좀 괜찮은 사업들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2022 스타트업 사업화 패키지 지원 사업 모집 공고인데, 요거 이제 하남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게 이제 하남시에만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닌데 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지역 제한이.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요건 지역 제한은 아닌데 한 가지 요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IR, PR 영상 제작하고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예창패나 초창패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중복수에 안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해보면은 사실 여러분 기업 영상 하나 찍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놓고 쓰면은 장기적으로 되게 좋거든요. 뭐 이렇게 추천 영상 나올 때도 있고, 여러분 나중에 뭐 어디 이렇게 뭐 콜드메일 같은 거 보낼 때도 그냥 홈페이지 보내거나 무슨 뭐 IR 자료 보내는 거보다 이런 영상 자료 하나 이렇게 딱 링크 하나 보내면은 되게 좋아요.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실제로 공과대학 안에서도 제가 그렇게 해서 좀 기획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 IRPR 영상 같은 게 의외로 또 은근히 한번 제작하려 그러면 또 몇백만 원 들어가는 거 부담돼가지고 안 하게 되고, 당장 쓸 돈이 있으니까. 근데 요런 이제 참여기업 이런 지원 사업에 들어가서 해보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좀 퀄리티 있는 곳 뽑아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그래도 한번 강추하는 프로그램. 요거는 지역 제한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15기 교육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사업이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통 창업사관학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약간 그 청창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원 금액 되게 작아요. 한 3천만 원 정도. 청창사 대비해서 반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요게 이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식업이나 이런 좀 소상공인 계열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G 스타트업 창업도약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이거는 이제 3년 차에서 창업 3년 차에서 7년 차 정도 되는 기업들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고요. 뭐 나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뭐 역시 그것도 강추하기가 애매한 게 이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라 강원도 소재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제약이 있고요. 초기 창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1년에서 3년 차 미만, 그러니까 창업을 하긴 했지만 설립한 지 3년이 안 되는 그 기업들인데 요것도 강원 창경이면은 강원도 한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 한정 프로그램들이 좋은 점은 조금 선정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 지역에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특화돼가지고 그 인프라들 쓸 수 있게 되게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쪽 통해가지고 한번 지원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문제는 보통 보면은 이런 창경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나중에 초창패, 예창패랑 조금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공식적으로는 초창패, 예창패 같은 경우는 지자체는 신경 안 쓴다라고 공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G 스타트업 초기 창업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창진원 쪽에서는 중복수혜의 문제가 안 생겨요, 보통. 이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창경센터 안에서 초창패, 예창패랑 못한다. 왜냐하면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면 거의 같은 아이템으로 두 개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선순위도 돈 많이 주는데 가게 될 뿐더러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이 지자체 쪽에서 조금 안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자체마다 좀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그래도 한번 주관기관, 요 강원 청정경제혁신센터 연락해가지고 물어보시고 혹시 중복해도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모집 공고, 이거 경기 콘진원이죠. 경기 콘텐츠 지원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이제 뭐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콘텐츠 기반의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 그래서 이것도 콘텐츠 제작할 때 지원금하고 뭐 이런 거 해주는 건데, 이것도 경기도 한정이라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입주 기업도 조금 있어요. 지금 보면은 기술 창업 신규 입주 기업, 그 다음에 뭐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 입주 모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원 도시재단이니까 이것도 이제 수원 지역 소재지로 있는 분들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오픈벤처의 프로그램, 이거는 지역 한정은 아닌데 되게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지역 한정은 지역 한정이다. 이게 아마 대전 근방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보통 이제 대학교에 되게 기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기술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은 대학원 안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논문까지 내고 괜찮은 기술은 특허를 내가지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 보면은 학교의 연구실에 있는 기술들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느 기업이 와서 사가지 않는 이상은 그 특허로서 어떤 실용성을 가지고 이렇게 실용화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그걸 실용하려면은 그 기술을 개발한 연구실에서 뭐 교수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뭐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기술 이전도 산다는 기업이 있어야 그걸 할 수가 있는 거고, 창업이라는 게 막 정말 이거 괜찮은 기술이고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뭐 보통은 그렇게 막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업이. 그러니까 되게 그 창업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보통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빼면은 어떤 기술들은 되게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대학교 안에서 우리 기술 이거 오픈해 줄 테니까 니들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서울대에도 이런 이제 경진대회 같은 게 실제로 있었고, 아마 테크톤이라고 해서 올해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들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통상적으로는 이게 이제 결과물적으로는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은 나중에 그 기업이 이거를 인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예비 창업자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 창업자다, 아니면 뭐 고등학생 창업자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 기술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아이디어가 딱 나오면은 막 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상도 받고 막 이렇게 지원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보통 이런 대학교의 특허들이 학교에 귀속이 돼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특허권 자체가 학교에서 일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산학협력단에서. 그럼 여러분이 이 특허를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은 실시권을 가져와야 되니까 보통 기술 이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학교에 있는 기술은 완전히 이전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시권만 받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회사의 온전한 기술로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진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나중에 특례 상장할 때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술을 이전받아야 되니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해가지고 이걸로 사업하겠다 그랬는데 이걸 기술료를 내야 되는데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에 테크트를 따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커지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보통 창업 투자자, 이제 VC나 AC들하고 연결을 해서 투자를 받고 그 투자금 안에서 이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가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이제 가장 아름답게 나오는 그림인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통 실용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이제 초기 창업 기업들 좀 웬만큼
그런 쪽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이런 쪽 기술 관심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템 가지고 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타이밍이 잘 맞고 흔히 얘기하는 그 아다리라 그러죠. 그 이렇게 좀 그게 잘 맞으면은 아기가 잘 맞으면은 딱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좀 적은 경우라 그냥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보면 약간 좀 축제 이벤트처럼 이렇게 그냥 즐기는. 근데 한번 참가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뭐 실제로 사업화를 하고 안 하고는 뭐 이걸 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뭐 없는 돈을 억지로 끌어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의무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해보다 보면은 대학교에서 어떤 기술들이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카이스트 같은 데는 뭐 아시다시피 명실상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좋은 그 대학, 연구대학, 제가 차마 서울대 다니는데 여기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 못하겠고 우리 학교가 최고입니다 참고로. 하여튼 그래서 그런 곳이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많고 한번 이런 거를 접해본다는 데에서도 크게 의미는 있죠. 시야를 넓힌다는 데서도. 그래서 한번 이런 거 괜찮다고 보고요. 경기도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이거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지원해 주는 건데 크라우드 펀딩이 막상 여러분 해볼라 그러면 되게 신경 쓸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보통 크라우드 펀딩 연계라 그러면 그냥 돈 주고 내봐 이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봐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인천 스타트업 파크, 이거는 이제 인천 한정이죠. 인천 소재 지역 같은데 스파크 IR 데이야 그래서 투자 유치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투자 유치 해본 적 없는 분들은 IR 자료도 만들면서 투자를 받을 때는 투자를 받기 원할 때는 이런 식의 IR 자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겠구나. 요런 이제 좀 경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진짜 극초기 창업자들 이제 막 투자 유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조금 그런 그 남들이 우리 사업의 가치를 볼 때 어떤 걸 보길 원하나 이런 것들 보여줄 때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좀 너무 부담 안 갖고 가면서 좀 이렇게 공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이제 인천 테크노파크 한정이라서 그게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또 인천 TP라 그러거든요. 보통 테크노파크라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유전 탐사인데 이 유전 탐사가 이거 진짜 기름 탐사하는 게 아니고 이거 유전 이렇게 딱 터지면은 대박 났다 이 유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DNA라 그러잖아요.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아니면은 뭐 뉴딜 뭐 이런 거. 뉴딜이 N이 맞나? 하여튼 그런 이제 그 AI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그 첨단 기술들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기술들 기반의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게 펑 터질 수 있는 진짜 유전 터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나름대로 이것 또한 2천에서 4천 정도 지원해주는 그래도 꽤 괜찮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초창패 이런데 혹시 놓치신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20일 남아 있으니까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바이오헬스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요건 괜찮죠. 시제품 제작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것도 성남 한정이라는 거, 입주 기업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울산 한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에서 콘진원에서 이제 제작 프로젝트, 뭐 메이커 프로젝트라 그러니까 뭐 3D 프린터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이제 활용해가지고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제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진짜 요런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정도로 퀄리티 높은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왜냐면 보통 하드웨어 시제품은 그냥 돈과 사람을 때려 박는 만큼 되게 정직하게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몇백만 원 수준으로는 진짜 그 깝대기. 그냥 그 3D 프린터로 뽑는 깝대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그렇긴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좀 비관적, 약간 긍정적이진 않은데, 뭐, 어쨌든 뭐 이런 프로그램, 그 또 메이킹 또 하드웨어 기반 창업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농업기술진흥원에서 농식품 벤처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요거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장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뭐 돈을 준다기보다 사업 전반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농식품 벤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데 참여해서 좀 공력을 높여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 NFT 스타트업 IR 피칭 1대1 상담 그다음에 요거 이제 코트라에서 지원하는 건데 이제 코트라가 이런 역량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쪽 인사들을 모셔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
그런 것들을 좀 그 이제 도와주는 곳이니까 이런 것도 참여해가지고 IR 피칭 같은 거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파진흥협회에서 1인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 이제 1인 미디어 융합이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크리에이터 같은 게 있을 거고, 조금 또 크게는 이제 그런 미디어 기반의 어떤 그 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사업화 지원 모집 공고. 야, 우리 집이 경기도였으면 내가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제 사업화 지원한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 사업화하는 거, 그 뭐 M&L 같은 거 사업화할 때 이런 거 도움받으면 조금 좋겠죠. 그다음에 뭐 제작 지원, 그러니까 뭐 이제 장소 같은 거 빌려주고 장비 빌려줘서 뭐 하거나 아니면 뭐 제작 팀 빌려주는 이런 건데, 뭐 나름대로 1인 크리에이터들은 사실은 뭐 예창표 추천별 받기 또 쉽지가 않아서 초기 크리에이터들, 초기 유튜버들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스트리머들이나 이런 분들은 요런 거 한번 해보면은 나름대로 경험도 쌓여요. 이 유튜브도 저도 이제 계속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2년이 넘어가니까 저도 이제 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못 해봤던 시도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거의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제 제자들한테 하나하나 그때그때 가끔씩 배우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 한번 가보면은 좀 이렇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처럼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상황일 겁니다. 자, 2022 학생 창업 유망팀 300 이건 뭐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뭐 계속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M&L 추천 강좌입니다. 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그 코로나 그 해금이 되기 전에, 직전에 그 안 좋은 목 상태를 이끌고 집에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든 해서 초창배 사업계획서 작성 이제 기초편하고 심화편을 했고요. 예창패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쓰신 분들 혹시 초창패 쪽도 한번 보면은 좀 본인의 그 사업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초창패에서 스토리텔링 내용 구성이 예창패 때 강의했던 거랑 조금 결을 다르게 했어요. 왜냐면은 접근 방식이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저는 좀 어느 한 가지를 고수한다기보다는 요런 관점에서도 설명하고 요런 관점에서도 설명하라 그래서 좀 그냥 예창패 이미 그때 제가 그 확진 때문에, 코로나 확진 때문에 초창패 강의를 잘 못하게 되니까 일단 예창패 때 했던 거 먼저 보셔라. 그거 보고 일단 어떻게든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뭔가 좀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의외로 요게 예창패랑 조금 영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창패에서 얘기 안 했는데 여기에서 약간 좀 끌고 가면서 약간 요런 부분들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요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창패만 보고 초창패만 보고 그러지 말고 두 개 다 보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강의 일정은 지금 이제 발표 평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발표 평가 얘기는 지금 자료는 아직 안 만들었고 이제 플로우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얘기 끌어갈지는 얘기를 했고, 아마 내일쯤 자료 제작하면은 빠르면 월요일쯤에 아마 올릴 건데, 제가 좀 요새 좀 체력이 왔다 갔다 해요. 코로나가 아직 좀 완벽하지가 않아 가지고 그 회복이. 그래서 최초 공개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일반 공개로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초편하고 심화편으로 나눠서 발표평가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올릴 거고요. 혹시 조금 빨리 하면은 내일 새벽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제 얘기 오늘 M&A 뉴스는 끝났고요. 뭐 잠깐 이제 좀 여담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되고, 여담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코로나 확진이 이제 열흘 좀 지난 것 같아요. 그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많이 바뀌긴 하더라고요. 목도 좀 많이 나갔고, 지금도 이렇게 좀 보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상태로 오래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좀 기관지 쪽에 계속 뭔가 이제 가래 같은 게 막 쌓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또 끝나면 또 이제 막 기침 재채기 해가지고 다 뱉어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일단 뭐 목이 살림 미천인 사람이 목이 일단 나가버리니까 이게 되게 쉽진 않더라고요. 지금도 말하는 순간순간에 이렇게 좀 쓰라림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또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워낙 또 밀린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나름대로 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연수 참여를 했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마무리를 하면서 잘 이겨냈습니다. 제가 그래 왔던 만큼 여러분도 제 모습을 보면서 조금 여러분도 조금 힘을 얻어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끝까지 완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사이에 조금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제 초창패 후반부 가니까 다들 지쳐가지고 이제는 막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다들 힘들어하고 막 그게 예창패 막판에도 보였고 초창패 막판에도 보였는데 근데 뭐 사실 좀 그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 사람은 이제 이 이상 더 이상 안 돌아간다.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와서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여러분이 앞으로 대표면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시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겨냈으면 좋았을 텐데 못 이겨내더라고요.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는 진짜 목이 거의 막 나가기 일보 직전까지도 유튜브를 어쨌든 찍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거를 보면서 조금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좋은 점은 어쨌든 뭐 제가 참 이게 보통 유튜브를 찍으려면 항상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이 M&L 뉴스 같은 것도 주말에 집에서 아이패드 가지고 그냥 녹음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콘텐츠로 그냥 했는데 사실 녹음만 하면 또 뒤에 편집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뭐 헤드폰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녹음을 1시간 하면은 편집을 뭐 3시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뭐 집에 그 장비가 좋진 않으니까. 근데 뭐 이번 기회에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 쪽에 좀 예전에 썼던 장비 좀 오래된 것들 갖다가 여기다 셋업하고 뭐 이렇게 캠도 하나 갖다 놓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또 집에서도 이거 볼만 하잖아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저도 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조금 스트레스 덜 받고 덜 피곤하면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제 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또 영상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온 것 같아서 나름대로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동안 되게 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저도 결국에는 M&N이란 집단을 그 어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기도 하고 물론 메인은 대학교에서 이제 교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 교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또 시간 지나가면은 또 그 자체가 다 남는 게 될 겁니다. 이게 남 좋은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이겨내면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지금까지 얘기 좋았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